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7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과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이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충북의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할 근거가 될 조례안이 상정 보류됐습니다. 동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충북대학교가 수시 입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중 밀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울과 수도권에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더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 균형 발전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각종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공급 확대책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 호를 포함하여 총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77만 호는 충북 전체 주택수 61만 호보다도 많은 물량입니다. 여기에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군부대 유휴부지 개발, 그리고 정부 소유 골프장 활용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이 거침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비수도권과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급기야 50%를 넘어섰고 0.6%에 불과한 서울에 국민 18.8%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는 국가 균형 발전에 파탄을 초래할 거란 얘기입니다. 수도권에 초집중화되어 있는 이 경제, 인구, 이런 자원들, 이것을 비수도권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는 한은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한들 또는 규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이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청년들의 지방 이탈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의 눈물겨운 인구 늘리기 정책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고 지방의 공동화는 더 가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당정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충북의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의무 복무 기간을 두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발표에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이 충북에 가장 먼저 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충북의 의대 정원은 충북대가 49명,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40명 등 8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국 18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충북은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지만 오송을 중심으로 향후 의료인 수요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이 평균의 절반에 미치는 상황이고 오송에 바이오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북대 바이오 거점 대학으로 해서 60명 추가해서 220명을 맞추는 걸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의식해 의대 정원 확대를 최소 규모로 시작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의 동상을 철거할 근거가 될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정 보류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동상 철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충북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에 반대합니다. 해당 조례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념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남대에 설치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단체나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훼손된다 그러면 충북 도민과 충북 도민의 이익은 누가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이들의 거센 반발에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예정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집행부 대신 괜한 총대를 매려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찬반 논리가 현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그 도민들의 그 소중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 목소리를 듣고 의회의 본연을 지켜가는 것이 도리지 않나. 도는 지난 5월 5.18 단체의 요구에 따라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예상 밖 반대에 부딪히자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조례 없이도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책임을 미루려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도민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해본 결과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행 주체였는데 다시 또 그거를 또 서로 번복하고 그러는 게 좀 저희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심사 보류 소식에 민주화 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의회 스스로가 원칙 없는, 소신 없는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좀 통탄스럽습니다. 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9월 조례안을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어서 동상 철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를 마주하지 않는 언택트 비대면 모임이나 행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수시 입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도내에선 첫 온라인 입시 설명회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휴게실에 작은 스튜디오가 마련됐습니다. 카메라는 물론 조명까지 갖췄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한 2021학년도 온라인 수시 입학 설명회입니다. 충북대학교 수시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모집 비율입니다. 장학금 혜택 등 학교 홍보, 입시 정보와 함께 새롭게 바뀐 부분과 신설학과, 최저 수능 등급까지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교과는 어떤 과목이 반영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온라인으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충북대학교가 도내에선 처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중 밀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원하는 자신이 편한 위치에서 접속만 가능하다면 휴대폰만 있어도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대학교는 고교 대상 입학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비대면 설명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충북 경찰이 커지고 있는 도민들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신설과 시설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청주 서원과 증평경찰서를 신설하고 충주 등 3개 경찰서를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과 함께 시 행정구역은 2개 구에서 4개 구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치안은 기존 3개 경찰서가 여전히 담당하면서 관할 지역 불균형 등으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정부가 사업비를 반영해 경찰서 신설이 결정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청주시 가마리 일원의 연면적 12,000제곱미터 규모로 청주 서원경찰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협의와 계약을 끝냄에 따라 오는 2022년 착공에 이듬해 문을 열 계획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증평 주민들도 괴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평군 증천리 일대에 들어설 증평경찰서는 2022년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3개의 경찰서는 신축 이전합니다. 모두 완공이 되면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신설과 이전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 충북 지역 치안 서비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을 찾아 KTX 세종역 설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던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하루 만에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충북도민에게 상처를 드리는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경제성이 낮다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를 존중한다며 발언을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 전 의원은 어제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X 세종역 옹호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충북대가 코로나19 수업 결손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은 1학기 등록 학생 가운데 등록금을 납부한 7,400명 정도로 다른 대학처럼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충주, 제천, 음성, 과수, 화상병 피해 농가 5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과수 재배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 작물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는 35%, 과수 재식재는 포기했지만 대체 작목을 정하지 못한 농가는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 홍수 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대청댐 유역에 145mm의 비가 내려 현재 댐 수위가 상시 만수위에 근접한 해발 76.2m에 달했고 다음 주 추가 비 예보가 있어 오후 2시부터 초당 500톤의 수문 방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문 방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내린 많은 비로 대청호에 11,000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장마 쓰레기가 유입됐습니다. 대청호 상류인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와 추소리 앞 수역에는 이번 장맛비로 유입된 수목과 생활 쓰레기가 수면을 가득 덮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펜스로 장마 쓰레기를 가둬놓은 상태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갑근 미래통합당 청주상당구 당협위원장이 충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에 단독 응모했습니다. 윤갑근 상당구 당협위원장은 오늘 21일 도당 운영위원회 선출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도망친 피의자의 위치 추적을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한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A 경감과 B 경장은 지난 4월 청주현 지구대에서 불법 마사지 혐의로 체포된 30대 태국인이 도주하자 영장 없이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112에 이들의 자살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휴대전화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견책으로 결정됐습니다. 영동구는 지역 명소인 도마령에 내년 말까지 전망대와 전망데크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